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의 LH 이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이슈를 보시면서 진짜 한국을 떠나고 싶다. 아니면은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캐나다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죠. 이런 경우 캐나다에서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뭐 어느 나라나 100% 이렇게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캐나다는 조금 많이 컨트롤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본 LH 회사 자체의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렇게 많은 불로소득을 벌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그 안에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참 놀랍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 캐나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를 다니면서 거의 한 20년이 다 돼가죠. 자, 저는 거래처에서 그 초콜릿 하나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뭐 거래처에 있는 분들이 선물을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선물들이 거래처에서 왔을 때 그 모든 선물을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직원들한테 티켓을 팔아서 그거를 이제 상품으로 거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이 당첨된 사람은 그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티켓을 팔아서 그 돈으로 뭐를 하느냐? 이제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데다가 도네이션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회사를 생활을 하면서 이 도덕적이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 예를 들면 이 거래처가 우리 사돈의 팔촌이야. 아니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뇌물을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 물건이 좋지도 않은데 우리 회사에다 납품을 하게끔 이렇게 했어. 이랬을 때 제 직장 동료가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직장 동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저희 회사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 third party라고 그래요. 여기서 third party.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 그 ethic line이라 그래가지고 그 도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할 수 있게끔 얘가 우리 회사에 있는 누 아무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도덕적이지 못하다라고 리포트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익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저는 이제 다 저희 회사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제가 잘려요. 그렇게 잘못되면 잘리면 캐나다는 회사가 그렇죠. 다 네트워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이름이 벌써 나쁜 reputation이 나가는 거죠. 얘 도덕적이지 못한 애야. 그러면 저는 이제 쪽박 차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내가 다른 회사로 옮길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안 하죠. 그리고 회사의 기밀. 절대 누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그런 미팅에 들어가면 그 미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변호사 앞에서 서류를 쓰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사실을 누설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밀을 누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회사의 흥망성쇠가 보였었죠. 저희 회사가 주식이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배 뭐 이렇게 올라갈 경우 있고 2배 떨어지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뉴스에서 봐요. 저희 회사의 소식을. 근데 그 뉴스가 나오는 날 저희 CEO는 얘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팅이 끝나고 나서 주위 직원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하죠. 야, 그 주식 좀 사놓을 거. 우리 회사 주식 좀 사놓을 거. 우리 회사 주식 좀 팔 걸. 뭐 이런. 그래서 저희 회사에 높은 데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주식을 팔았는지 뭐 사셨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말단 직원이 절대 알 수 없는 자, 그런 정보까지 LH는 공유가 돼 있었죠. 와,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는 주택을 단지를 조성을 할 적에 어떻게 되는지 자, 주택 단지 캐나다 느려 터지죠. 그 이유가 다 그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이제 큰 주택 단지가 개발이 된 게 있었어요. 자, 이 얘기는 예를 들면 지하철이 여기로 들어온다. 아니면은 뭐 큰 주택 단지가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는 벌써 주민들한테
제가 이 동네에 한 20년 넘게 살았지만 그 얘기가 미리미리 들어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다 알리고 우리가 이럴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너의 생각은 어떠니? 주민들한테 다 물어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미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를 팔고 떠날지 그래도 여기 있을 건지 뭐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공개로 해요. 그래서 이 여기서 동네에서 집이 지어진다, 주택단지가 들어온다, 지하철이 들어온다. 미리미리 알고 있죠. 그래서 주민들이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주민이 모르는 그렇게 일이 갑자기 생긴다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이제 환경조사, 교통조사 뭐 이런 거를 미리미리 다 하고 승인 받고 주민들 승인 받고 그러고 정부가 진행을 하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딱 정해놓고 그리고 자기네들 그 회사들끼리 정보 공유해서 야 여기 땅 개발될 거니까 너 여기 땅값 오를 거니까 미리미리 사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사람들은 이렇게 주식 투자 아니면은 집 투자 저도 이제 능력은 됩니다. 솔직하게 예를 들면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하나 사서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부동산을 사서 렌트를 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5년 후에 한 2배 올랐다. 이랬을 때 내가 그때 팔아서 뭐 이득을 챙길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떼돈을 제가 벌을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캐나다에서는 렌트를 줬을 때 그 렌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테넌트들이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괜찮은데요.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지 같은 놈들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1년 렌트비 안 내고 야밤 도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렌트비를 제가 1년 동안 못 받았어요. 자, 1년 동안 못 받았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나 집주인이니까 너 나가. 뭐 글쎄 그렇게 못 합니다. 만약에 렌트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와서 그러면은 경찰에 고발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 내가 변호사를 사서 에빅션 노리스 주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쫓아내야 됩니다. 골치 아픕니다. 자, 저는 그렇게 막 골치 아픈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일 있을 수 있어. 나중에 오르잖아. 2배 올랐잖아.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잖아.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요즘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면 한 5억 뭐 정도 합니다. 자, 5억짜리를 사서 제가 한 5년 후에 이게 10억이 됐어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5억이라는 이득을 받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거를 갖다 영어로 capital gain이라고 합니다. 자, capital gain은 5억에 제가 벌었으면 2억 5천이 capital gain이에요. 그래서 저의 2억 5천이 그게 저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연봉이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1억이었다. 계산하기 쉽게 1억이 제가 연봉인데 그 해에 2억 5천을 벌은 거예요. 캐피털 게인까지 해서 그럼 3억 5천이 저의 인컴으로 잡히는 겁니다. 저의 소득으로. 그러면 3억 5천에 대해서 제가 소득세를 내야 돼요. 자, 제가 1억짜리 봉급쟁이가 3억 5천에 대한 소득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1억짜리 소득세는 한 27%인가요? 27%, 30%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3억 5천을 벌었다 그 해에 캐피털 게인이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는 3억 5천에 대한 그 소득세의 그 비율은 43%인가요? 거의 한 50%의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이 꽤 있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선 테넌트 골치 아픈 테넌트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도 또 버티고 어떻게 돈을 벌었다 해도 또 세금 때려 맞죠. 글쎄요, 저는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벌고 골치 아프면서 돈 벌고 싶어하는 그런 좀 편안하게 그냥 땡짜땡짜 돈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살자 좀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리스크에다가 투자를 안 하죠.
자, 캐나다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부정부패를 못하게끔 굉장히 많은 방도가 있지요. 회사 내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가 하나의 개발을 할 적에 다 오픈을 하고 벌써 동네 주민들한테 연락을 다 하고 그리고 그런 단계를 들어가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저 윗선에서 막 정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 여기다 집 짓겠습니다. 여기다가 큰 대도시 짓겠습니다. 안 하죠. 캐나다 방법이 많이 다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어서 과연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캐나다는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 많이 좀 청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100% 없다고는 안 하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감사받는 것도 엄청 많아요. 이거는 뭐 내부 감사, 외부 감사 이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가 일 처리하는 게 느려 터지는 겁니다.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 거죠, 다들. 자, 캐나다 대박. 글쎄, 대박을 노릴 수가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쁜 댓글도 좀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어쨌든 의견이 있으신 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